네, 한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어제 그 택시 기사를 직접 만나고 왔지요. 자, 사고 당시 상황, 이 택시 기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네, 다혜씨 음주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택시기사와 동행하며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혜씨 차량과 사고가 나기 직전에 첫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는데요. 이때 바로 옆 차선, 그러니까 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피해 택시 옆쪽과 부딪혔고요. 당시 CCTV를 보면 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물어보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발견해 신고하려 했다고 했고요. 사고 직후 가해자 운전자인 다혜 씨와 얘기를 나눠보려고도 했지만 다혜 씨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혜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며 다혜 씨의 눈이 감길 정도였다고 당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시점이 토요일로 넘어간 새벽이라 이태원 주변에 사람도 차도 많았기 때문에 다혜 씨가 만약 자기 택시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단독 보도도 해드렸는데 다희 씨가 이 신호 위반하는 그 정황도 택시 기사가 바로 옆에서 직접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 전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시면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이태원역 삼거리 중앙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멈칫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캐스퍼 바로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이 차량이 바로 피해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는 문 씨 차를 보고 저거 왜 그러지 하고 여러 번 소리를 쳤다고도 했는데요. 직진 신호를 받은 내 차를 보내고 다혜 씨가 좌회전을 했다면서 다혜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혜 씨의 신호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게 또 신기하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다희 씨가 이게 사고가 난 직후에 한 3분 정도 됐나요? 캐스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네. 택시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 상황에 네, 대해서? 저도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직접 물어보니까 문 씨는 이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에서 내린 건 피해 기사가 다가온 지 약 2분 50초 정도 후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때 다혜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다혜 씨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 한마디 되물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가해자 운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음 날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가 보도되는 걸 보고야 다혜 씨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서 보도 보니까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뭐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던가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합의 조건을 좀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택시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관을 통해서 다혜 씨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자신이 직접 문 씨 측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또 변호사가 택시기사에게 얼마 받을지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직후 변호사는 다혜 씨가 직접 쓴 거라며 손편지를 건네줬는데요. 여기에는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혜 씨와 직접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손편지도 읽자마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받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경찰에 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상해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경찰도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는 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